그 24페이지에 그 위에 3번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까? 요 자체는 볼 거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한 개만 그 25페이지에 보면 종합식 접근 방법 있습니까? 요것만 좀 봐놓으세요. 요것만 좀 봐놓으세요. 이때 요 종합과학 여러 학문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뭔다 이걸요. 이걸 우리가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부도업에 관계된 모든 학문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거 우리가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뭐요? 나온 요 결론을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 써요. 뭐요? 복합 개념이다.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말을.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부도업에 관계된 여러 학문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은 뭐다? 종합식 접근 방법. 그럼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함께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복합 개념이다 이 뜻이에요. 되나요? 복합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그 25회 3항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부도학을 다룰 때 이렇게 종합식 접근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도학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받으시고 뒤에 거는 그냥 쭉 넘겨버리고요. 넘겨버리고 보고 쭉 넘기면 좀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넘어가면 그 40페이지에 부동산에 어휘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어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넘긴 부분들은 지금 안 봐도 좋아요. 그 말은 사실 그거는요 시험 목차에서 빠진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게 그 2010년도부터 부도학교에 표준 목차가 생겼어요. 이 부도학교 학문이다 보니까 부도 박사들이 막 여러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시험에 내버리면 우리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표준 목차를 정해놔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시험을 내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럼 제가 말하는 이분들은요, 이 외부분들은요 표준 목차에서 제외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들이 지금 현재 뭔다고요? 옛날에는 그 껍데기에다 그냥 자꾸 입혀버리니까 너무 두꺼워지고 볼 필요 없는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볼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되나요? 그 40페이지에 그 부동산의 어휘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있을 거예요. 그것도 뭐 나와 있어요? 그 부동산의 복합 개념 있습니까? 40페이지에 이 말이에요. 요거 복합 개념. 이거는 크게 보지 말고 이건 조금 개념만 구분해 두면 돼요. 지금은 구분해 두는데 보통 진짜 이 소리가 부동산 나와요. 부동산 이게 무엇인가 이게 나와요. 여기서는 부동산의 개념. 첫째는 뭘 잡았어요? 부도학의 정의를 잡았어요. 그죠? 이게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물론 이 부동산의 개념은 예를 들어 우리가 공학자들, 경찰자들 또는 법학자들에 쓰는 여러 개 있지만은 요 개념은요 보통 우리가요 법에서 많이 잡아요. 어디요? 법에서 많이 잡아요. 이제 그걸 적어 놓은 게 그 41페이지 넘기면 그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42페이지 있을 거예요. 있나요? 있죠.
뒤에 내준 프린트물 있나요? 거기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뭐 물리적 개념이다, 그 경제 개념이다, 법률 개념이 있는데 물리적 개념과 경제 개념은 간단하게 써놨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만. 근데 법률 개념과 좀 내용이 많죠. 그 4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45페이지까지 쭉 써놓은 거예요. 있나요? 써놨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법률적하고 경제적하고 물리적은요, 그냥 개념만 보면 돼요. 뭐만요? 보면 돼요. 우리 제일 처음 보세요. 자, 한번 보면요, 이 물리적 개념이 있어요. 뭐요? 개념에서 보는 부동산이에요. 참고로 이게 물리적이라는 말 참 많이 나와요. 이걸 예전에 이걸 보통요, 그러니까 기술적이다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물리적 같은 개념 보면 돼요. 기술적 개념이다. 개념이다. 참고로 여기를 보기 앞서서 요 물리적이라는 요 개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물리적이라는 뜻이 뭔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물리적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말해요. 뭐요? 눈에 보이는 물건 그 자체의 모습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물건 그 자체의 모습을 물리적이다 또는 기술적이라고 써요. 이때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인다 하는 이 말은 뭘 써요? 형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형태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고, 맞나요? 이렇게 우리 보통은요, 우리가 유형적이라 하는 거예요. 뭐요? 유형적. 형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요 건물, 요 부동산에 뭐요?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양산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잘 보는데 올라가죠? 산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인간의 힘이 가공되지 아니한 자연이 보일 거예요. 흙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바위도 보이고, 맞나요? 그것도 부동산이에요. 되나요? 토지잖아. 토지의 구성물들 자연이 보여요. 자연이 보여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은 주로 주거용 위주로 많이 꾸며요. 뭐요? 부탁은 주로 주거용 위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투자로는 보통 상업용이지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재 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지을 부지를 확보한다 생각해 보세요. 뭐요? 그 뭐가 제일 중요해요? 주택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걸 참 무시해요. 우리 서구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서구는 땅이 많은 나라니까 딱 보면요, 분명히 저기가 도시인데 도시 옆에 보면 뭡니까? 수목들이 참 많이 우거져 있어요. 맞나요? 일명 전원도시라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요, 3대 도시가 제일 살기 안 좋은 동네예요. 전 세계적으로 3대 도시, 서울, 그 다음 부산, 대구예요. 뭐요? 그 사람 살 때 아니에요. 선생님, 그 서울하고 대구하고 부산 가보니까 그게 사람 살 때든가요? 좋기는 개뿔. 양산이 제일 좋아요. 그죠? 산 있고, 안 그래요? 앞에 강 있고, 그죠? 대구는 더 개뿔이다. 대구는 평진대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내가 대구 갔다가야 머리 다 탈 뻔했다. 여름철 더워가지고. 근데 그거 좋나? 겨울철 얼어 죽을 뻔했다. 그 말 내가 그런 말 한 게 아니고요. 너무 깎아버렸어요. 본 사람 직감. 그래서 그나마 옛날에는 대구 좋았어요. 대구가 개발돼갖고 싹 다 깎아가지고요. 건밖에 없어요. 가면서. 안 그래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큰 산 위에는 다 깎아버렸잖아요. 뭐가 없다고요?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산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 살 거라고 손잡고 뭡니까? 토요일 날요. 전체를 복잡해갖고요. 움직이지 못해요. 또 그 요즘 또 경로라 해가지고 또 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무료들은 무료. 미쳐버린다니까 그거. 좀 한가할 때 타지. 바빠 죽겠는데 타가지고 경로권 보여주면서 뭡니까? 바빠 죽겠는데 차 타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2분 3분 찌르고 앉아있어. 그 앞에 기차 앞에서 참 바빠 죽겠는 사람 앞에 앉아있고 그죠? 그러니까 차 놓치 그래 그래갖고 무거운 이런 거 그 기차 놓치 한두 배 아니에요. 자기는 휴양 가지만 우리는 이러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해버리면 그죠? 그것도 이거 또 개놓고 무리야 무려. 그게 뭔가 하면요 공기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뭐요? 그러니까 밖으로 등산 나가고 산으로 가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산에 왜 갑니까? 집에 앉아있어도 맑은 공기 들어오는데 안 그래요? 그죠? 그런 대로 공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서구에서는요 요 자연 요 자체를 뭐라고 취급하는가 하면요 공기 정화시설이라 불러요. 뭐요? 그래서 우리 뒤에 가면요 주택은요 항상 쾌적한 환경이라 불러요. 뭐요? 쾌적한 환경, 쾌적성. 쾌적하다 말 자체가 뭘 말한다고요? 소음이나 공기 등이 없이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TV 보면 나는 자연이다 한번 보이죠? 나는 자연이다. 맞나요? 그 암 몇 개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인데 자연이 돌아가고 뭡니까? 뭐 교대택 하고 있잖아. 그죠? 그만큼 자연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맑은 흙을 받고 그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자연이다 뭡니까? 항류하고 맑은 물을 마시면 그만큼 뭔다고요? 좋은 보약이 없다 뜻이에요. 안 그래요? 그 자연이 자연. 그 자연을 공기 정화시설이라 불러요. 뭐요? 그래서 우리 보통 도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도 나무라고 아파트 안에다가 뭔다고요? 자그마한 뭡니까? 관사식으로 놓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맡으면서 아이고 공기 딱 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은 양산 이런 곳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산이 많고 하니까. 안 그래요? 또 그만큼 요 주변 지역에 뭐 큰 건 없잖아요. 그 실제로 그 대도시는요 계속 움직임이 차잖아요. 차에서 발생시키는 그 뭐요 면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게 탄산가스잖아요. 안 그래요? 그 무시 못해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예전에 서울 쪽에서 숲을 한 딱 5일을 뛰잖아요. 서울 쪽에서 딱 숲할 때는 구리 갔다가 옆에 뭐 강남 갔다가 저 노란지 갔다가 쫙 돌아갔고 그죠? 집에 오잖아요. 하루 딱 옷 딱 뭐요 입고 돌다가 많이 씻잖아요. 까만 물이 나와요. 한번 해볼래? 싫어라니까. 하루 쫙 돌아다니면은 까만 물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그나마 강사니까 하루 안에서 좀 덜하지만요. 특히 영업사원들은요 물이 더 심해요. 돌아다니면서 있잖아. 그죠? 물 나와요. 그걸 다 우리가 마시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시고 다닌다는 뜻 아니에요. 그 공기를.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보면요. 밖으로 한번 돌 때요. 여기 갔다가 예를 들어서 저 뭡니까 양산을 왔다가 또 저 뭡니까 김해 갔다 한번 가잖아요. 3일을 옷을 안 갈아입어도요. 빨아서 물이 안 나와요. 그만큼 공기 다르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떼물 나와. 누르면 노는데 까만 물은 안 나와. 이해가죠? 그러니까 러닝도 러닝도 바깥으로 된다니까. 덮여보면 돼. 뭐 한다고요? 거꾸로 뒤집어 입으면 돼. 러닝도. 그죠? 근데 실제로 도시 쪽은 달라요. 새까만 물이 나와요. 까만 물 있잖아. 그죠? 공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자녀만 없고, 지금 교육, 그게 필요 없고 한다면, 그죠? 좀 오래 장수하려면요. 어디가 좋다는 거예요? 작은 소도시가 좋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일단 자연이 많잖아요. 자연. 그죠? 쾌적성. 그 다음 또 뭘 봐야 되겠어요? 딱 보면요. 요 건물의 위치가 보일 거예요. 보이죠? 또 그러면서요. 요 토지 면적이 얼마, 건물 몇 층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뭘 본다? 그걸 공간이라고 불러요. 공간. 뭐요? 공간. 과연 요 공간이 요 건물의 기능을 하기 위한 좋은 규모인가 봐야 돼. 공간. 그죠? 규모가 공간이에요. 공간. 규모가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 건물의 위치가 보일 거예요. 그죠? 어디 있다. 보이겠죠? 눈에? 위치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여건이 볼 거예요. 그죠? 앞에 남영산, 뭐요? 여기 다 볼 거 아니에요? 이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요, 물리적 이거는요, 건축공학에서 보는 거예요. 어디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주택이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보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보는 거예요. 과연 요 주변에 뭐요? 자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강이 있는가? 산이 있는가? 맞나요?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그죠? 또 뭐도 봐야 된다고요? 요게 충분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인가 봐야 되고, 맞나요? 또 두 번째 뭘 본다고요? 요 위치가 주택을 지었을 때 옆에 시장이 있는 건 다 봐야 되겠죠, 위치. 또 요 주변에 여건이 좋아야 되겠죠. 주로 이거는요, 건축공학에서 보는 내용이에요. 건물 지을 때. 그래서 기술적 또는 물리적이라 하는 거예요. 물리적이 뭐예요?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거니까. 맞나요? 위에서 보세요.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또 봐야 될게요.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뭐요? 개념을 봐야 돼요. 경제 개념 자체를 뭘 한다고요? 여기 말 그대로 경제가 여기 시장이요, 시장. 이건 잘 봐야 돼요. 좀 봐주셔야 돼요. 경제. 경제가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이 뭐다? 시장이 수요, 공급이에요. 뭐요? 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요? 가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는 주로 그냥 시장이다 불러요. 시장. 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 그것 때문에 떠오면서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경제라고 한 거예요. 경제. 일본 사람들은 시장을 경제라 불러요. 그래서 요즘 서점에 가면은 부동산 시장론 책이 있고 부동산 경제론 책이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토속적인 내용을 말했다고요? 시장이다 봐, 시장. 그때 일제 때 그때 나쁜 게 있어가지고 그때 놓은 게 뭐예요? 경제라 바꾼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되나요? 시장과 경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만 놓으면 시장, 수요, 공급, 가격 생각하면 돼요. 되나요? 이건 다 경제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이거 다루고 있는 게요. 자, 우리가 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요. 주로 요 수요죠,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요. 주로 수요 이게 주로요. 수익을 발생시킨 세력이고요. 요 공급이요. 주로 비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요? 마음대로 파는 거니까. 공급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생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살 사람이 많아지면 수익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살 사람이 수요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써요. 어떤 가게에 딱 가봐요. 어디요? 예를 식당에 딱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손님들이 많아요. 손님이 수요죠. 말은 뭐래요? 돈 많이 벌겠네. 맞나요?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조금 망하겠네.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도요. 수요를 많이 끌어모으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요? 생기는 거예요. 사업자의 목적이 뭐예요? 수요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그 끌어모으면서 뭐 해요? 광고도 하고 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공급 자체에서 건축업자가 일단요. 물건을 만들어야 팔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을 뭘로 본다고요? 땅을 아파트를 짓기 위한 생산 요소로 보는 거예요. 뭐요? 땅을 사야 땅 위에다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생산 요소로 보는 거예요. 수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파트를 지을 때 토지만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죠? 자재도 필요하죠?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인건비, 자재비, 온갖 들어간 돈을 다 더하면 이걸 자본이라 불러요. 뭐요? 총 투입된 돈은 자본이에요. 자본. 그러면 이 총 자본이 뭔다고요? 비용을 구성하는 거예요. 뭐요? 인건비부터 해서 자재 다 더하면은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요. 팔아먹으면 이제 이게요. 수요가 소비예요, 소비. 이 같은 말 이게 소비재예요, 소비재. 뭐요?
소비재. 결국 주택 같은 경우도 소비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뭐요? 생활에 이용하잖아요. 소비. 또 이게요. 이게 잘 팔리면 뭔다고요? 상품성이 높다 해요. 뭐요? 상품이 뭐한다고요? 완공된 걸 떼다 파는 게 상품이에요. 되나요? 자기 소비가 잘 될수록 상품성이 높은 거예요. 이때들은 자본 있죠? 여기에다가요. 판매 가격을 붙이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자산 가치가 커진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자산.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들은 다 뭐다? 경제 개념이에요. 뭐요? 경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요 경제 개념은 꼭 봐주셔야 돼요. 전체 하면 돼요. 뭐요? 이런 것들 그냥 봐두면서 익히란 말이에요. 그냥 공부할 때 경제가 시장, 시장이 수요, 공급, 가격이니까 그 관계된 게 뭐요? 주로 생산 요소, 자본, 소비재, 상품, 자산이 이어지는 것은 이런 경제 개념이다. 되나요? 오늘 보면서 익히면 돼요. 언제까지 익히면 된다고요? 내년 10월까지 하면 돼요. 10월달까지. 되나요? 이건 좀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구분하거든요. 지금 포인트가 요 개념에다가 요걸 잡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되나요? 요 가지고 시험에 잘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좀 별발 쳐놨죠? 개념 꼭 봐주시라고. 전체 보면서 익히란 말이에요. 박할 때 그냥 한 번 볼까 한 두 번 더 보란 말이에요. 되나요? 네, 세 번째 보는 게 이제요. 법률적 개념이 있어요. 뭐요? 그래도 보통 여기서 우리가 주로요. 부도 개념을 제일 많이 잡아요. 이런 좀 추상적이거든요. 그죠? 부도산은 생산 요소다. 부도 잡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일 많이 잡아요. 여기서 주로 이어서 부동산 개념을 많이 잡아요. 여기서. 많이 잡아요. 이 개입 보면요. 첫 번째요. 민법을 공부할 거예요. 어디요? 민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 민법을 보면 민법 99조에 법조문이 있어요. 뭐요? 법조문이 있어요. 99조. 그거 보면 부동산 이란 뭐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요? 물을 말한다. 이렇게 있어요. 정착물의 제일 좋은 예가 하나가 이게요. 얘가 이 하나의 일례가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 토지 위에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부착시켜 놓은 거예요.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그 정착물은요. 계속 사용 목적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요? 사용 목적이 돼야 해요. 에어필 놔두면 돼.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 봐요. 정착물은 부동산이네. 그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 맞나요? 계속 사용 목적으로 부착시킨 거예요. 보세요. 지금 자재상에서 뭐요? 자재상에서 욕조를 팔고 있어요. 뭐요? 그럼 자재상에서 팔고 있는 그 욕조, 그거는 계속 있을 목적이에요? 팔리면 떠날 목적이에요?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목적이에요. 그런 동산이에요. 되나요? 근데 그 욕조를 사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욕실에 내가 설치를 했어요. 뭐요? 그러면 욕실에 설치된 욕조네요. 그거는 계속 사용할 목적이에요? 떠날 목적이에요? 사용할 목적이죠. 그건 정착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한 개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내가 우리 집 안에 감나무를 심었어요. 뭐요? 감나무를 심었어요. 그 감나무는 계속 사용할 목적이에요? 심었다 뺐다 할 목적이에요?
그게 사용할 목적이죠. 그건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그건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콜. 근데 감나무에 감이 열렸어요. 다 익었어요. 그럼 그 감 열린 감은 계속 사용 목적이에요? 따먹을 목적이에요? 일시적이네요. 그래서 수확물은 동산이에요. 그래서 단생 수목은 정착물이고 과실은 동산이고 콜? 그 말이에요. 한 개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대학가에 가면 임대 원룸이 발달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죠? 근데 요즘 임대 원룸에 가면 그 임대 원룸이 주로 보통 보면요 풀 옵션이에요. 그래 임대인이요 애들 끌어모으려고 맞나요? 책상, 침대, 냉장고, 선풍기 다 설치해놨어요. 맞나요? 그러면 임대인이 뭐요? 선풍기를 설치해놨어요. 냉장고 설치해놨어요. 그럼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거는요 임대인이 설치했다면요 그건 계속 사용할 목적이에요. 애들은 바뀌더라도 다음 임차를 위해서 계속 그 건물에서 계속 사용할 목적이에요. 맞나요? 그럼 임대인이 설치한 그 선풍기는요 정착물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사용 목적이 따인다고요. 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기나 만든다는 뜻이에요. 얘가 나오면. 근데 우리 애들이 이제 뭐요? 임차인 가면서 그 애가요. 자기 의자고 가져갔어요. 의자를. 얘가 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의자는 누가 가져갔어요? 임차인이 가져갔죠? 그거는 동산이에요. 그리고 이사 갈 때 가져올 거잖아요. 그래서 딱 말 볼 때요. 임대인이 설치한 하면 그거는 정착물인 거고 임차인이 설치한 하면 그건 동산인 거예요.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아, 그걸 언제 다 외우고 있어? 안 그래요? 그래서 외우면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요? 그래서 이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지금 점유자가 떠날 때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뭐다? 동산. 점유자가 떠나더라도 잘 가라 하고 가만히 앉아서 성질은 부동산이라 보면 돼. 정착물이다.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에 담을 설치했어요. 담을 설치했어요. 그 담은 뭐예요?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잘 아시네. 담은 따라 안 가요. 맞아요? 그처럼 너는 가더라도 나는 여기 있는다 하는 것은 정착 보면 돼요. 이해가죠?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나중에 보면 돼요. 붙인 것은. 그 여행 옛날에 나주보라는 게 하면요. 나중에는요, 민부에서 할 거거든요. 이미 판례 내용이니까 할 거니까 나 뒤에 보면 돼요. 잖아요? 민법 99조잖아요. 암기할 때. 우리 이런 것은 우리는 이게 학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참고로요. 이런 좀 가볍게 봐놓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별표 안 쳤잖아요. 이쪽 많이 보라는 거고. 보면요.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뭐요? 한 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준 A. 뭐요? 요거는 그냥 제가 뭐든 붙이면 좋아요. 준부동산, 준법률행위. 되나요? 앞에 준자가 붙었다 이 말이에요. 준 A예요. A는 그냥 하나의 뭐요? 추상적 개념입니다. 준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준법률행위가 될 수도 있고. 되나요? 이게 뜻은요. 준 A는요. 분명히 A는 아니다는 뜻이에요. 뭐요? 아니다. 이 준이 무엇에 약가면요. 준용한다. 준용한다의 약어예요. 뭐요? 준용한다의 약어가 준이에요. 준. 이 준이 뭔가 하면 이게요.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뭐요? 요걸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 뜻이에요. 준용이 뭔다?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기준으로. 이거 줄여서 이거요. 준용이라 하는 거예요. 뭐요? 더 줄이면 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다 보면은 우리 미부동에 가면 준용한다 이 말 참 많이 나와요. 되나요? 그걸 기준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름 한다고요. A는 아닌데 A를 뭐요?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음 부도사는 뭐다? 부도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요? 그러니까 부도사처럼 부도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준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처럼 기준으로 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공시 수다라는 게 있어요. 뭐요? 공시 수다. 공시가 뭐예요? 공시. 이거 내 거다 하고 알리는 거예요. 뭐요? 외부에 자기 것임을 알리는 거예요. 또 외부에 알리는 게 공시예요. 뭐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다 이 말이에요. 외부에 알리는 것. 수단이에요. 이게 공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공시수단이요, 부동산은요, 등기나 등록을 통해 알려요. 뭐요? 이때 등기하고 등록이 나와요. 뭐요? 많이 쓰는 용어예요. 하긴 어떤 분들은 시험치기 10일 전인데 언제요? 전인데 그것도 2차까지 공부하는 사람이야. 몇 차까지? 등기하고 등록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몰랐고 뱅이 있더라. 2차 공부하고 있다고 신나하더라. 등기 등록. 등기 등록 아시는 분? 차이 아시는 분? 응? 차이가 뭐예요? 에이, 인생을 몇 년 살았는데 딴 적 이걸 하지. 우리 아저씨가 다 했어요. 갈라하지. 신기해 죽겠는 게 나이가 50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 집 사고 팔고 안 해봤어요? 땅 사고 팔고 안 해봤어요? 해봤대. 아, 지식도 안 봤어요? 등기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안 봐봤대. 왜요?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우리 아저씨가 다 알아 했대. 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중개업을 해봤거나 그죠? 중개 사무실에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잘 알아요. 또 남자들 오히려 한번 잘 아는데 특히 이 집에서 가정생활 하던 우리 가정주부들은 보긴 봤는데 잘 안 봐놓으니까 안 그래요? 잘 이해가 잘 안 되게 많아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란다요? 하긴 했는데요. 내가 안 했어요. 나는 따라만 다니고요. 우리 아저씨가 따라 했어요. 합니다. 그죠? 실제로 그 할 때 한 번씩 보는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나중에 이제 알겠는데 뭐 차이가? 등기는 건물하고 안 움직이는 부동산이고 등록은 차처럼 움직이는 거. 또 웃긴다. 이거는요, 얘는 행정관청이 하는 거예요. 어디 한다고요? 관청에서 하는 거예요. 관청이라면요, 시청 이런데, 시청, 군청, 구청 이런데 있잖아요. 요거는요, 등기소에 하는 거예요. 이건 행정관청이니까 이거는 시군구고요. 요거는요, 이는 법원 소속이에요. 뭐요? 등기는 법원 소속이에요. 이는 등기소에 하는 거예요. 차이가요. 요거는요, 이게 하는 거는요, 대장이에요, 대장. 토지 같으면은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 되나요? 이거는 대장이라 불러요, 대장. 하는 거고요. 요거는 등기부예요. 뭐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되나요? 요거예요. 주로 요거는요, 이거는 주로요, 실체 중심이에요. 실체 중심이에요. 이는 주로 소유권 중심이 아니고 물건 그 중심. 예를 들어 건물이 완공되었으면 언제 완공되었다, 어떤 건물이다, 면적이 된다는 게 있잖아요. 이걸 적는 이게 주로 요 중심이에요.
이건 주로 이거는 실체를 자세히 적어놨어요. 뭐요? 실체. 그러니까 건물이 건물, 땅이 땅, 그 자체를 자세히 적어놨어요. 이건 실체. 잘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요, 요 건물이 언제 완공되었다, 준공일이 언제, 면적이 얼마다, 규모가 얼마다, 설계 어떻게 됐다 있잖아요. 이거 위주로 많이 적어놔놓고요. 소유권은 소유권자만 살짝 적어놨어요. 사람 이름만. 요게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중심이에요. 요 등기부 이거는요, 그냥 별거 없어요. 이거는 주소하고요. 주로 사람 중심이에요. 뭐요? 이는 실제가 이는 주로요. 권리 중심이에요. 권리. 뭐요? 권리 중심이에요. 요 건물에 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다? 그럼 최초 누가 이걸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전되었다, 이전 등기. 띄었는데 또 그 밑에 뭡니까? 저당권 있다, 없다. 저서 있다,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위주로 지키는 거예요. 요거는 실제는 그렇게 여기는 이거는 주소에다가 그냥 뭡니까? 있는 주소에다가 주로 요 권리 관계예요. 되나요? 우리가 흔히 전세권 있는 거 없는가, 뭐요? 전세권 있는 거 없는가, 저당 있는 거 보려면 그런 등급을 봐야 돼요. 뭐요? 이해갑니까? 법원이 주로 판사들, 이 사람 법 잘 알잖아요. 판사들, 법원, 권리관계, 그러니까 소유권부터 해가지고 이전 등기, 또 뒤에 있다면 뒤에 뭔다고요? 저당권, 전세권, 지사권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거 적어놓은 이게 주로 요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요구 중심이 아니고, 이거는 뭐요? 언제 요 건물이 태어났다. 준공일자. 또 요 건물이 뭐요? 지금 이제 준공돼서 이제 지금까지 흘러간 기간이겠죠. 또 뭐요? 면적이 얼마다. 몇 층 건물이다. 슬라브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놓은 건 요거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콜?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권은 있는데 소유권은 간단하게 적혀 있고 저 요거 위주로 많이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주소만 적혀 있고 주로 권리 관계예요. 되나요? 저기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하는 그거는 주로요. 그거는 시군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등록이에요. 등록은 대장이 하는 거고, 이건 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관청에 뭡니까? 전문 직원이 하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 내가요, 보세요.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가에 가요. 토지 측량은 지적과, 건축은 건축과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정관청 가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런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하고요. 설계도로 다 뽑아가야 돼요. 뭐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설계 다 뽑아가야 돼요. 그 설계 뽑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면 그 시조례 가면요. 용적률 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확인하고 가야 돼요. 되나요? 시조례에 있는 걸 뽑아가야 돼요. 다 뽑아가지고 다 건축가서 이런 건물 짓고 싶습니다 하고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가에서 뭘 한다고요?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검토를 해서 뭐요? 그런 건물 지을 수 있는 용도증을 다 본단 말이잖아요. 봐가지고 건물 지어라 하고요. 건축 허가가 나와요. 뭐요? 놓으면 이제 건물 내가 지어요. 짓죠? 다 짓고 나면 또 가야 돼요. 가서요. 다 지었는데 뭐요? 설계도 도면대로 잘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확인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준공검사예요. 뭐요? 그러니까 설계도 제시한 대로 잘 짓는가 안 짓는가 쓰면 되겠는가 확인해 달라는 게 준공검사 신청이에요. 되나요? 그럼 또 건축가 또 와서 또 준공검사를 보는 거예요. 설계됐는가 안 됐는가. 되나요? 한다면 이제 뭐 한다고요? 잘 되었네요. 사용하세요. 사용되겠습니다 하고 사용 승인이 나와요. 뭐 한다고요? 그럼 사용 승인이 나왔죠? 그러면 나는요, 그대로요, 그때는요, 난 보증등기 안 해도 돼요. 놔둬도 돼요. 그들은요, 건축가에서 그 건물을 그대로 건축대장 올려버렸어요. 뭔다고요? 건축가에서 건축물 대장이 올렸다니까, 그냥. 사용승인 논과 동시에 건축물 대장에 그 건물의 탄생은 기록된 거야. 탄생 기록이 뭐예요? 건축물 대장 올린다 한다고. 되나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 건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시에서 알죠? 그때 등록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요. 뭐요? 취득세, 재산세 나와요. 뭐요?
내가 60일 내에 신청 안 해도 계속 날라와요. 그거 알기 때문에. 자꾸 과태료 물어야 돼. 만다고요? 알잖아요. 그때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놔야 되잖아요? 내놔야 돼요. 신고 내놔야 돼요. 안 하면요. 과태료 물고 내라고 날라와요. 신고 부르니까 나와요. 뭐요? 아니까. 근데 내가 그냥 팔아먹으려 해요. 뭐 한다고요? 그러면 내 앞으로요. 보증 등기 해야 돼요. 뭐요? 팔아먹을 때는 보증 등기 하고 다시요. 이 가서 보증 등기 하고요. 다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뭐요? 팔아먹을 때는 물론 보존 등기도요. 일정간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되나요? 이전 등기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요. 등기를 하여야 뭐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가요? 공시할 때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요, 이렇게요, 뭐 한다고요? 등기 등을 통해서 공시를 해요. 근데 동사는요, 점유로 끝나요. 뭐요? 점유가 뭐예요? 사용. 사용하는 게 점유예요. 점유한단 말 자체가 차지하고 사용한다는 말이니까 차지를 하면서 사용한단 말이 점유예요. 뭐요? 이해가죠? 내가 이걸 탁 앉아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이 차지하면서 앉아있다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점유예요. 차지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점유예요. 되나요? 그래서 점유는 사용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보면 돼요. 뭐요? 한번 봐보세요. 내가 내 집을 임대를 해요. 맞나요? 그럼 소유권자는 나죠? 임대인이죠? 그 점유자는 임차인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가 점유자라 보면 돼요. 또 내가 전세를 줬잖아요. 내 집을 내가 전세를 줬어요. 그럼 나는 소유권자죠? 근데 점유자는 세입자잖아요. 안 그래요? 그 뜻이에요. 차지하고 사용하는 자가 점유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자와 점유자는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볼펜을 갖고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죠? 그럼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저 소유권자다 이 생각하는 것이 안 그래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등기 등록을 하는 것들은요 세금이 낀다 보면 돼요. 뭐요? 아시겠죠? 이 생각하면 돼요. 세금 받아 처먹으려고 등기시킨다 보면 돼요. 뭐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싼 것들은 등기 등록 안 해요. 좀 금액이 비싼 것들, 자동차 같은 것들, 선박 이런 것들, 항공기 이런 것들, 금액이 비싸서 뭐요? 세금을 받아 물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것들은 등기 등록을 하고 나중에 재산 등을 받아 문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 정부나 사람들이 참 뭐요? 빈대 뭐라고요? 우리 정부가 빈대예요. 빈대.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집을 사고 팔죠. 정부가 뛰어와요. 야, 내 집 샀다며 기분 좋겠네 해요. 그랬더니 취득세, 등록면허세. 맞나요? 너 집 팔았다며? 그러니까 돈 받았겠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맞나요? 너 부산 갖고 있네? 여기 여자 힘 좀 들어간다며? 부자라고. 재산세. 맞나요? 야, 너 재산 더 많이 가지고 있네? 종합부동산세. 빈대. 그 뭘 보고 받으러 온다고요? 등기 등록이에요. 저거 안 하면은 세금 포탈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런 방법을 중간 생략 등기라 불러요. 뭐요? 등기 안 하면 빼고는 모르잖아요. 그거 잘 하려고 하세요. 들키지 말고, 뭐하고? 원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방법을 배우는 것은 세금 잘 내라고 세법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쓰는 방법 연구하라고 배워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맞나요? 그걸 알아서 나중에 중개할 때 매도자에게 그걸 하려고 해준다면 우리 중개사가 최고지. 안 그래요? 세무사가 세금 줄이는 방법 알려주지 세금 많이 내게 알려주든가. 그 세계 다 그런 놈들이야. 뭐라고요? 뭐 변호사가 뭐
꼴값 들고 있네. 변호사가 지 어린 변호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새끼 나쁜 놈 새끼들이야. 그 도망는 사람이 쳐주는 거지. 안 그래요? 공정한 사회 질서 좋아하시네. 상대방 돈이 없으면 뜯어먹는 게 그 애들이다. 뭔다고요? 진다 져 무조건. 유익가 별로 쓰면서.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배워가지고 좀 유익가 써머라고 배워주는 거지. 뭐요? 세금 제때 잘 내고 정의로운 사회 개발하라고 배워주는 거 아닙니다. 내한테 유리하도록 배워주는 거야. 뭐 한다고요? 내한테 유리하게 써먹으라고 배워주는 거지. 정의 사회 구현하라고 배워주는 게 아니라니까. 헐 착각하고 있네. 그치?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는 법대로 하세요. 시험장 가서는 또 뭐 중간생애 되기는 나쁜 거 하면 하면 안 돼. 나쁜 거야 그거. 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직 안 설명했어요. 이건 내 겁니다 하고 알릴 때 자동차, 항공기, 선박 있죠? 있죠? 이거 분명히 동산이죠? 토지 건물은 아니잖아요. 한 곳에 계속 정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산이죠? 근데 등기 등록을 이거는 부도처럼 한다니까. 자동차 등록법, 항공기 등기법, 선박 등록법. 부동산 등기법은 아닙니다. 이때 등기 등록을 해요. 이거는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부도세라 불러요. 뭐요? 원래 동산은 점유가 공시수단의 원칙인데 마치 부동산처럼 공시수단이 등기 등록을 준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준부도세라 쓰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뭐다? 다 더하면 이걸요 광의의 부도세라 불러요. 뭐요? 쓰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걸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요 민법상 부동산 이걸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 재밌는 것은 민법상 부동산과 협의의 부동산과 토지 및 그 정착물은 같은 말이에요. 되나요? 민법상 부동산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말을 사용하기를. 그런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공시수단이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요 여기서는 준부도사이다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부도산에다가 준부도산을 합친 개념을 느껴본다 해서 광의의 부도사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광의의 부도산 속에는 민법상 부도산과 준부도산이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맞나 안 맞나요? 근데 준부도산은 민법상 부도산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진짜 부도산은 아니니까. 진짜 부도산이 뭐다? 협의의 부도산이에요. 되나요? 아시겠죠? 우리 부도학에서 이렇게 개념을 잡는다 이 뜻이에요. 뜻 아시겠죠? 그럼 이 세 개를 다 합친 개념을 뭐란다? 복합 개념.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을 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복합 개념. 이라 하고 이 세 개 측면을 뭐라 부른다고요? 3대 측면이라 불러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요 중에서 요것만 유행적이고 요 두 개는요 부조선을 보아서는 알 수 없어요. 요 두 개는 뭐다? 이거는요 무형적 개념이라 쓰는 거예요. 무슨 개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기술 쓰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물리적이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 의미는 뭐다? 요거는 복합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그러니까 주로 좀 요거 위주로 개념 봐놔야 돼. 요거는 봐놔야 돼요. 말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봐보면 41페이지에 있습니까? 밑에 보이나요? 보입니까? 물리적 개념 보이죠? 물리적 개념 뭐다고요? 이것만 유형적. 여기 들어가는 게 뭐 있다고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걸 크게 보지 말고 그냥 큰 게 4개만 보면 돼요. 이게 그냥 물리적 개념 이거만 보면 돼요. 유형적이고 이게 물리적 개념이라고 알면 돼요. 되나요? 넘어가면 42페이지에 경제 개념 있습니까? 경제 개념하고 그 법률 개념은 다 무형적이에요. 근데 경제 개념이 뭐 있다고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있습니까? 이거는 경제 개념. 그다음 법률 개념에 협의 부동산 있나요? 이게 뭐예요? 민법에 규정된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거 보면 되고 밑에 정착물은 제가 뭐 했습니까? 한 구조로만 설치한 것. 계속 사용 목적만 알면 돼요. 되나요? 나 이제 깊은 건 나중에 민법에서 다시 할 거니까. 어디서요? 그리고 넘기면 쭉 넘어가면 그 밑에 광희 부동산 있습니까? 뭐라 써놨습니까? 협의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합친 것. 요즘은 잘 안 쓰지만은 옛날에는 준 대신에 의제 부동산 쓰기도 했어요. 되나요? 준 부동산, 의제 부동산 같은 말입니다. 요즘은 그냥 준 부동산 써요. 의제는 요즘에 이제 폐지된 용어예요. 되나요? 옛날 의제한다. 요즘 준한다 씁니다.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쭉 있는 이건 다 밑에 거는 그 사회사법부에 심화학습 있습니까? 옆에다가 뭐요? 참고 적어놔요. 뭐요? 우리 시험 가는 별 관계 없다 이 뜻입니다. 넘어가서 한 개 봐볼까요 혹시? 참고로 그 46페이지에 재작년 기출문제네요. 시험 일이 나와요. 시험이. 이게 재작년 올해가 28회였거든요. 올해가 28회. 27이니까 재작년 문제예요. 이 실제 문제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그럼 뭐 찾으면 돼요? 우리 틀린 것만 찾으면 돼요. 틀린 것만. 맞나요? 자, 볼게요. 복합 개념 나왔어요. 뭐 나왔다고요? 보세요. 복합 개념은 요거겠네요. 기술적이나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놈이는 복합 개념 맞죠? 요 세 개 말로는 복합 개념이라니까. 요 세 개가 3대 측면이니까. 뭐 보였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나왔어요? 그럼 복합 개념 맞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다 번역서니까 이대로 필요 없어요. 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물리적 놓으면 그냥 복합 개념 보면 돼요. 되나요? 번역서니까. 그래서 요 세 개 발로면 그냥 다 복합 개념 보면 돼요. 되나요? 두 번째, 민법상 부동산은 해놨죠. 그 민법상 부동산 요거 아닌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나요? 세 번째,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다 좋은데 기술적이 제가 물리적이라 했죠. 했나 안 했나요? 다 좋은데 생산 요소와 자산은 아니지. 생산 요소하고 자산은 경제적이지. 답 틀렸네. 이렇게 문제 푼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연습하면 처음 하니까 이게 답이 다 안 보이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논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내년 10월 28일 되면 다 풀 수 있겠죠? 오늘 말고 정리가 안 됐으니까 지금 말하는 거면요 이렇게 풀기 때문에 이렇게 견적을 잡아서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뜻이에요.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는 시험 자체가 그런 거 아니고요. 또 한번 보세요.
그 주음부조서는 나올 때 사항에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뭐 했다고요? 등기 등록 한단 말이에요. 주음부조서는 이거잖아. 이거 지금 맞나요? 갖춤으로써 부조선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징의 동산 등 맞나요? 맞네. 동사는 원래 점유가 공시사인의 원칙인데 이는 등기 등록을 위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저 밑에 그 복합부터 이건 같이 보면 돼. 이는 간표 같은 노는 거예요. 되나요? 뒤에 노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요. 시험을 이렇게 노는 게 아니에요. 되나요? 헷갈리는 개념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요 개념 위주로 잡아가지고 시험 놓은 것만 벌써 5번, 5번. 이제 요 내용을 여기다 잡아있더니 요 잡아가 틀리 만든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하니까요. 아, 이거 어려워요. 오늘 어렵지. 다른 연습했는데 합성을 하니까 어렵지. 안 그래요? 아, 근데 이건 연습 좀 하면 이거 되겠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아니, 시험 많이 남았으니까. 그 공부할 때요. 아, 이게 어떻게 노는가도 궁금하잖아. 그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조금 쉬었다가 한번 봐보죠. 좀 하고 마치죠. 좀 쉬었다가.